3월입니다. 아, 3월이요. 달력이 한 장 넘어갔을 뿐인데 네. 기분이 왜 이렇게 다른지. 왜 남자들은 봄 타요, 가을 타요? 딱히 이제 예전에는 뭐 타고 그랬었는데 네. 봄보다는 저는 가을을 조금 더 타는 것 같긴 합니다. 보기 씨. 전 둘 다 타는 거. 둘 다 타. 오. 가수라 다르구나 감성이. 아, 그러네. 저는 정말 봄을 심하게 타요. 네, 봄만 되면은 무슨 어디서 막 호르몬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봄을 좋아하는데 이 봄처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저희 모두의 거실이. 네. 특히 반가운 건 해외에서. 와. 네, 이제 한인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네. 못 믿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제가 직접 이 남겨주신 댓글을 해외에서 온 댓글을 뽑아왔습니다. 와, 기대된다. 일단 아이디부터가 다 영어고요. 아이디 넘어가고. 예. 오늘도 먼 미국 땅에서 눈물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진분들 모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방송 너무나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일본에 사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멜번에 사시는 잠깐만 또 일본에서. 네, 오, 감사합니다. 이분은 좀 특별합니다. 유유유유. 사우디에서 매주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기다려야 하네요. 진짜 너무 감동이다. 기쁩니다. 사우디까지. 사우디 뿌리시면 저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옥수루라는 캐릭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분은 좀 약간 장문인데요. 네. 헬레나 님이십니다. 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지금까지 방송한 모두의 거실 주말 동안 몰아봤어요. 추상민 씨의 탄탄하지만 따뜻한 진행. 송중근 씨의 따뜻하며 재치 넘치는 멘트, 김보규 씨의 순수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찬양곡들, 그리고 모든 게스트분들의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보면서 같이 울고 웃으며 마음의 힐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제작진분들 힘내시고 와. 앞으로도 따뜻하고 희망찬 방송 만들어주세요. 와, 감사해요. 힘난다 진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시청자들의 댓글이 사실 저희에게 가장 큰 힘과 네네. 격려가 되잖아요. 맞아요. 자주자주 보자고요.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낙엽소리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모두의 거실에 와주신 거실 메이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이라 그런지 더 이렇게 화사하고 먼지 아우라가 네. 스타일리시하고 그러니까 되게 미인들이 진짜 색깔이 다 다르세요. 그렇죠. 네, 뭔가 너무 예. 멋진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여전히 어색하시죠? 예, 매력입니다. 어색. 네, 그 어색함을 이제 확 쓸어드릴 시간입니다. 사진을 각자 부탁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과 관련돼 있는 사진이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상장이 있네요. 상장이. 상 이름이 특이해요. 자유의 여신상.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상을 받으셨나 봐요. 신여자고등학교. 정신- 근데 뭐 RG 엔터테인먼트면 진짜 엔터테인먼트 뭐 실장님이 계신 건가요? 그럼 여자 고등학교니까 여자. 우리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이시구나. 자, 정체를 밝혀주시죠. 누구신가요? 손 들고. 어색한 웃음. 본인이십니까? 자유의 여신상. 네,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어. 이제 모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재밌게 잘 놀았던 추억이 많아서 이제 후배이자 제자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추억을 좀 잘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뜻맞는 선생님들이 네. 애들 축제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사 특별 공연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흥 많은 선생님들이 와. 꽃 물고 그냥 꽃 꽂고 막 진짜? 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네. 이렇게 제2의 자아를 발견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모이더니 거대한 이제 조직이 됐죠. 몇 그래가지고 분이나 계신데요? 몇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50대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고, 오, 너무 재밌다. 심지어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교장 교감 선생님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 무대 공연도 하고, 그래서 자료 화면 나가지 않나요? 네. RG가 뭐의 약자인가요? RG가? 그러니까 제 이름의 그 라경에 딱 이렇게 아. 앞글자 뒷글자 따서 알지라고 선생님들이 부르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성함이 김라경. 김라경 선생님. 라경 선생님이죠. 예. 아니 뭐 우리 라경 선생님 이야기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앞으로 계속 이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고 네. 네 이제 자, 다음 분. 사진. 오, 이 사진 잠깐만 이분은 뭐 아니, 하는 뭐, 분일까요? 잠깐만요. 우리 여성분 한 분 남아 계시니까 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어머. 아니 이분이 아닐 수 있죠. 이분의 어떤 몸을 만들어 주신 분일 수도 아, 있어요. 저 그러면은 저기 웨이트 트레이너. 트레이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거 안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누구신가요? 누구시죠? 네. 아,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예. 아 이게 저예요. 본인이세요? 제가 이제 되게 비만이었다가 이렇게 어머, 어머. 스타킹, 그러니까 SBS 스타킹에서 10주의 기적으로 10주 만에 이렇게 몸을 10주 만에 몇 킬로를? 10주 만에 한 23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10주만요. 네. 와 기적이다 진짜.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이제 이렇게 빼고 또 이제 더 준비를 해서 피트니스 모델 대회를 나가서 WBFF라는 대회에서 그 미국의 큰 피트니스 모델 대회인데 거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부분에서 아시아 부분 우승을 했어요. 아시아 챔피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패션 모델들 이제 바디 디자인 선생님도 하고 사실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그걸 채우려고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그게 먼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사랑으로 회복되면서 나를 더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음식을 사실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을 때 몸에서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정말 감사하게도 꼭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을 때 몸에서 좋게 반응해요. 아, 그럼 고객들한테 그런 영적인 멘토링까지 해주시는. 그렇죠. 바디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치유까지. 왜냐면 이렇게 정말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쵸, 연결돼 그쵸. 있는 거라서. 저는 한 가지 근데 보규 씨도 바디 디자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저는 뻣뻣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근데 요즘 결혼하고 뱃살이 나와가지고 근데 배는 좀 아, 보규 씨는 일단 그 라운드 숄더도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라운드 숄더 잡히고 시원하다. 약간 뭔가 주눅 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위원회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게 이제 아침에 와이프하고 좀 다투고 온 날은 더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피면서 좀 이렇게 자세부터 살짝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른 자세가 자세. 아우 진짜 나중에 따로 네. 우리 끝낸 다음에 좀 더 해주세요. 팁을 좀 주세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성함이 저는 김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디 디자이너. 네 아우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분. 오, 이거 가족 사진인가요? 이거 여기 보니까 어디 뭐 한강인가 뭐 이런 데 바다인가요? 어디 강에 좀 뛰어들어서 아니 근데 수영을 하는. 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이 보통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 감독의 안목이 또 이렇게 그래요. 그 있습니까 느낌이? 역광으로 일부러 찍으신 것 같고 그림자와 외국 빛과 같은데요. 이 빛의 컨트라스트를 되게 줬잖아요. 이건 일반 사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인이 전문가예요?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진인데 누구신가요? 저는 예, 분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어쩐지. 역시 눈이 다르시네요. 아우. 여기는 사실 인도인데 뭐 세계 여러 나라도 있지만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천국의 야생화 같은 어디서 피었다 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어떤 하나의 프레임 속에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해석입니다. 천국의 아이들. 네.
그런데 우리 사진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제가 좀 언뜻 들었어요. 글을 쓰는 어떤 작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연결되지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티스트신데요. 보따리를 점점 조금씩 더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 사진은 네. 누군지 알죠, 이제? 한 분이신데, 이거 해외에서 지금 뭐 사진을 찍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루트 맵이라고 해서 길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무슨 관광 가이드 아니면 자전거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여행자 같기도 하고 여행을 하시는 아니면 이 자전거를 납품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자전거 샵 네, 샵 사장님. 네. 그냥 말씀해 주시죠. 캠핑하시는 분. 네. 네. 네,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자전거로 3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그 갔다 온 경험으로 이제 결혼도 2년으로 결혼도 하고 이제 청소년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뭐 생활기부 프로젝트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소통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로 세계 네. 일주를 하셨어요? 일주를 3년 동안 한 16개국 정도. 자전거로만. 혼자서. 그 대단한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필요한 일일 것 네.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하루하루가 내가 네. 처음에 적응하는 몇 달은 힘들지만 네. 이 체력적 여유가 생기면 누가 이제 잠깐 불러 세우면 이제 얘기도 하다가 네. 하루 초대해주면 그 집에 가서 머물다 가기도 하고 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 출발하고 멈추고 우린 대중교통 속에 항상 거기에 맞춰서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데 이 자전거는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페달을 밟으면 출발이고 멈추면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출퇴근하시는 곳에도 자전거로 이제 항상. 항상은 출퇴근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려고 네.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진짜 뭐, 다들 좀 기인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지 저희가 이야기 보따리를 점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말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셔도 뭔가 좀 성공하셨을 만한 우리 라경 선생님. 왜냐면 외모도 너무 미인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남다른 끼와 재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부터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그게 궁금해요. 전혀. 네. 예. 그럼 연예계 쪽.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건 정말 아니고요. 네. 하찮으시고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라경아 너는 미대를 가기 위해 태어났다. 미술도 잘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허락만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을 저한테 2년 동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나의 작품 세계를 보여줘야지 하고 작품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제가 창의성을 보여준다고 막 거실 벽에다가 막 그림을 펜으로 그렸어요. 어머, 진짜 창의적인데? 너무 이상하죠. 벽지를 바꿔놔. 몇 학년 때요? 고1 때요. 고1 때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고 닦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 꿈도 이제 덮었고 그래서 꿈을 덮었어요. 네, 그리고 한때는 또 이제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니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사의 꿈은 솔직히 꿔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길을 트시더라고요. 이렇게 막으시고 이렇게 쏙 뽑아서 이렇게 다시 갖다 놓으시고. 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교류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학교에서. 네. 거기에 서울시 전체에서 1위. 전체 이 학교가 일이요? 정신력. 와.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의 교감도. 네. 네. 그럴 정도로 그런 1위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저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애들 생일 파티를 해줄 때 하나하나 손편지 써주는 거는 뭐 선생님들 뭐 다 하시는 거고, 네. 뭐 사제를 털어서 이제 뭐 선수들 뭐 이렇게 고기 사서 먹이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그런 거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요즘 아이들 아무래도 영상에 이렇게 민감한 세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그냥 이제 다른 공연이 아니고 뭐 엑소, BTS 막 이런
저희가 일개 아마추어인 이렇게 몸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오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네. 무대에 오르니까 아이들은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깨 탈골도 되고 이제 막 무릎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또 수업까지 해야 되고 막 이게 약간 극한 직업이긴 한데 근데 아이들은 딱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그 선생님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애들하고 약간 비교하고 약간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 학교 선생님들 클래스는 그렇죠. 이렇게 좀 다르다.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되게 이해받는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예. 자신들만의 세상을 그쵸. 선생님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구나. 그 정말 네. 눈높이 교육. 네. 제가 요 RG 엔터테인먼트 나경 요거를 왜 저 사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되게 교만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삶의 주어가 이렇게 내가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야지 해놓고 막 성과 업적에 되게 막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되게 제 삶에 확 들어와 주셨죠. 그래서 주어가 딱 바뀌었는데 아빠가 네. 그 세상 송사에 이렇게 되게 억울하게 9년 동안 이렇게 휘말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9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피폐해지고 풍비박산이 났죠, 한마디로. 네. 예.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제 무죄로 저희 아버지의 어떤 결백함을 드러내셨지만, 근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네. 솔직히 그 다음에는 좀 뭔가 평안함이 오고 이게 뭔가 기쁘고 이런 좋은 일이 올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집안에 찾아온 거는 이렇게 몹쓸 병, 이렇게 나쁜 병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 폐혈증. 예, 폐혈증. 그러니까 치사율 뭐 40%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중형병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죽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고 근데 저보다 더 저기 했던 건 저희 어머니신데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치매 네, 같은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이고. 이제 엄마에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야를 하신 분인데 네. 그런 엄마한테 이런 병이 찾아오니까 너무 그게 괴로웠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에 택시에 치여서 택시 앞유리가 다 박살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셨는데도 견뎌내셨고 그리고 대장암 3기였는데도 그것도 다 견뎌내셨는데 네. 치매는 정말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근육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을 해서 막 이게 근육 이제 못 걸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배회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못 걸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게 뼈만 이제 앙상하게 남을 네. 정도로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강직이 막 시작이 되는데 입 주위의 근육까지 강직이 와서 입을 못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못 하시지만 식사를 못 하셔서 이제 콧줄을 삽입해서 이렇게 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영양 캔을 드시는 이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왜 엄마가 하필이면 이런 나쁜 병일까. 근데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만 하고 사신 엄마의 네. 그런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그런 희생,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가정에서 가장 신앙이 좋으신 분이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엄마가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늘이 싹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둥이 없어진 것 같고 네. 막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는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던 성경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 달을 막 찾아 헤맸어요. 왜냐면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 달을 막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 성경을 샀는데 성경 교사인데 성경을 피면 깨끗하잖아요. 밑줄 하나 없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순식간에 확 읽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성경책을 찾게 하셨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 가만히 있으면 너무 괴롭고 슬프고 막 비통하고 막 이런 생각만 드니까 유튜브로 계속 설교만 듣고 찬양만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모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되게 친했던 친구들 한 20명 정도가 같이 SNS로 두바이, 뭐 독일, 미국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이 날마다 3년째 성경 통독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골방을 만드는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집에다가 이제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막 돌아가신다 그러고 그래서 막 그때 한 고비를 딱 넘겼을 때 제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 특히 어머님 계속병 겪으시고 집안에 그런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이러셨을 때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힘든데 애들 앞에서 막 웃어야 되고 그러면서 저런 이제 공연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이제 그런 모르겠죠. 슬픔이나 네. 아쉬움이나 고통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모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1년 반 전부터 너의 그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저 대중 앞에서 이제 막 제 그런 집안 얘기하는 거 싫고 약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은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렸을 때 제 남동생하고 언니 사이에서 느낀 어떤 열등감하고 폐의식 때문에 약간 센 척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하나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펑펑펑 아이들 울면서. 앞에서? 예. 근데 쉽지 않은 간증이죠. 예, 근데 아이들이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오히려 더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기도 네.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신 아이들 그리고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위로를 많이 네. 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더 사랑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딱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담임도 계속 하거든요. 담임도 하는데 담임하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기억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네. 특히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애. 네. 그렇죠. 네, 막.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이 아이는 4월까지 저한테 4월이 다 되도록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거야. 왜 그러냐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왜냐면 학교를 거의 안 왔어. 가정에 좀 네, 어려움이 있는 아이. 네,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되게 고민이 많고 그래서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는 이런 아이였는데 얘가 학교에 정말 오랜만에 온 날 우연히 이제 교정에서 만났죠. 그래가지고 야, 너 우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매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막 네.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동생에 대해서 저처럼 어렸을 때 그런 폐의식 열등감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황이 시작됐고 막 이래서 야 뭐 네가 뭐 심하면 나보다 심하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벽제이가 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이제 동생에 대해서 막 그랬던 거를 막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이 아이 눈빛이 달라지고 동공이 흔들리면서 막 선생님이 이겼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가출을 해도 학교는 오더라고요. 와. 네, 학교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자더라도 약속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이제 또 같이 교회 나가게 네. 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네. 선생님이죠. 맞아. 예.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기 힘들고 저는 김나경이라는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돼서 이제 이 무대를 이렇게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거를 십몇 년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저부터가 리턴 투 갓 이렇게 하고 리턴 싶고, 투 갓 너무 이제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막 살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더 시간 초점을 맞추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해서 바디 디자인. 그래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후배 양성을 해서 이제 후배 귀한 또 젊은 선생님이 자원을 해주셔서 작년에 이제 막 이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에서 고문으로. 네, 고문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사 기도회를 매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반별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인도자 이렇게 그걸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저는 그게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나만 없으면 완벽한 집에서 자궁에 혹을 부수고 배에 구멍을 막아 주는 이 땅에 보냈네. 공원에서 울다 만난 주님은 조용히 조용히 딸이라 하시네. 오 주는 너의 기쁨 주는 너의 희망 주는 너의 탄식을 듣고 주는 너의 주는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 나만 봐주세요.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 나만 봐주세요. 주님 나를 보아주시니 나를 보아주시네. 내가 주께 말하면 주님 나만 봐주세요. 내가 주께 말하면 주님 나만 봐주세요. 나를 보아주시니 내 인생 끝에 감사를 말하네. 우리 박정규 형제님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자전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죠, 자전거. 어떤 저도 일을 이제 하시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 좀 공통적으로 느낀 것도 많고 저도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고 형과 누나가 있는데 형과 네, 형은 막내였거든요. 막내는 이제 둘 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비슷한 이건 진짜 할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항상 있어서 네. 20대 후반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있다가 뭐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있고 뭐 학교를 대학 입시를 봤는데 다 떨어지고 지역이 한 군데만 붙었는데 거기만 다니다가 이제
지역의 대학생의 약간 컴플렉스도 있잖아요. 또 나이도 좀 재수해서 늦게 가니까 20대 후반에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1년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대로 그냥 졸업해서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삶의 어떤 방향 좀 찾기 힘들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실에서 한 100명 좀 넘는 많이 듣는 수업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많이 떠들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교수님 돌아보더니 학생들한테 여기 학생들 중에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나름 군대에서 막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아 이제 지금 뭐 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약간 호기심이 생겼고 그들한테 찾아가서 희망에 대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 희망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겨울 방학 시작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고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떠났던 거였거든요. 네, 건설 현장에서 모은 네네네 돈을 모은 가지고. 돈으로 네 그냥 이제 부모님한테 좀 많이 혼나고 걱정 안 켜드리고 네. 지금 늦은 나이 학교 가서 언제 졸업하고 언제 취업하겠냐 빨리 해야 될 텐데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여행을 간다니 이게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좀 제정신이냐. 네네 막 많이 혼났지만 하여튼 그때는 되게 절박하게 느껴져서 일단은 일단 한번 갖다 보내주시면 열심히 살겠다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돈도 많이 없었고 한 4, 5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출발 그걸로 당시에. 세계 네. 일주가 돼요? 처음에는 이제 9개월 정도만 하고 빨리 돌아와서 복학하려고 했는데 근데 돈을 보통 1,000만 원, 1,500만 원 모아서 세계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 돈을 모으자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초심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일단은 차비가 되는 데까지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단순한 심정으로 아니요, 현명할 네네.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갔고 중국부터는 유럽까지 대륙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 땅에 대륙을 자전거로. 연결돼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 연결되어 있으니 너무 단순. 어떻게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출발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1년 남짓하게 계획했지만 뭐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됐고 돌아왔을 때 저한테 다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거기서 경비를 그래서 누구는 뭐 그걸 혹시 크게 펀딩을 받았냐 아니면 뭐 중간에 복권이 당첨됐냐 이렇게 어떻게 되신 말씀했지만 근데 중간중간 만났던 그 중국만 해도 이제 여행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막 기사도 올리고 그때 하루하루 일기를 올렸더니 그걸 보고 이제 지인의 아는 분이 조금씩 보태주고 임금을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 밥 먹고 다니라고 해서 그 중국 여행 경비도 채워주고 와. 미국에서도 LA에서 이제 뉴욕까지 갔는데 식빵을 한 덩어리 사면 이게 하루에 몇 쪽씩 나눠 먹으면 하루면 몇 쪽이면 되겠다. 그러면 몇백 불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계산했는데 근데 모텔 가니까 $50인 거예요. 아 이걸 계산 잘못했구나.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뉴욕에 도착해서 한 4달 정도 걸려 도착했는데 한 5,000불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 가다가 이제 만났던 어떤 교회 주일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미국 교회인데 한국 머리 하얀 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50 막 자기 이제 한국 전쟁 참전했던 미국인 경우도 있었고 또는 뭐 노숙인들이 도와준 적도 있고 노숙인. 이 사람 나보다 더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네. 그 문을 저는 이제 해질녘 때문에 노크를 막 했었거든요. 그냥 찾아가 보고 싶어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그래 어떤 때 흑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미혼모 가정인데 이제 저를 별로 안 두려워하고 오히려 애도 이게 조그만 애 여자애들도 2명 있었는데도 그리고 떠날 때는 뭐 이렇게 일회용 캔 같은 거 이제 사 먹 코코아 분말가루 뭐 입던 옷도 주고 뭐 약간의 경비도 보태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작은 도움이 계속 이어져서 뭐 돈이 떨어졌다가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기적 결국에는 이제 남미까지 가서 거기서 거의 경비가 다 떨어졌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또 채워져서 비행기표 끊고 이제 집에 왔던 이
이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사실 그랬기 때문에 더 위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뿌듯함과 성취감과 무언가를 이뤘다라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존재.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 드셨겠어요. 네네. 그래서 작은 갈림길, 선택길, 이제 위험한 순간순간에 중간에 그런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런 기도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일단 보내셨으니까 끝나긴 해주셔야 되잖아요. 마무리 지금 짓게 이거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어떻게든 뭐 끝내주기 해주시면 누가 더 손해겠냐 여기서 멈추게 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시키셨으니까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난 데 다 네, 이유가 그래서 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여행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한국에 오면 되게 소위 말한 대박이 날 거란 약간 헛된 기대도 많았었어요. 미국 갈 때 뭐 공항 패션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고 했는데 그냥 중간에 언론에서 소개가 좀 여러 번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약간 그런 심리가 생겨서 언론에도 네네. 소개가 됐고. 네, 중간에 뭐 이제 결정. 라디오 연결해서 YTN 뭐 이렇게 조금 소개가 된 적도 있긴 한데 근데 공항으로 안 오고 일단 부산항으로 들어왔는데 기다리고 계신 건 이제 저희 아버지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니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밥은 먹었나 이러고 몸은 아픈 데 없고 됐다 집에 가자. 3년 여행이 그냥 그렇게 자전거 싣고 집으로 온 거로. 어떠셨을까요? 아버님의 허무함이 마음이? 아버님은 좀 안도를 하셨겠지만 안도? 네네 저는 일단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좀 허무한 게 좀 많았어요. 네. 네, 왜냐면 일단 어쨌든 나는 나름의 삶의 어떤 기간을 투자해서 경험을 하고 나름의 이제 보람을 느끼고 왔는데 한국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반반 정도였어요.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지 않냐. 어떤 한 측은 좋은 경험했다. 이제 그런데 근데 그런 말로 하는 격려 또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했으니까 뭐라도 제대로 해라. 일단 삶의 약간 도피로 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약간 또 속상하셨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한 2년 정도 또 이제 뭐 광야가 해보자고. 이제부터 네. 시작되네요. 진짜 실제로 그래 장기 여행자들이 많이 딜레마를 겪는 것도 비슷한 이유거든요. 매일매일 여행의 삶은 약간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일상은 이제 반복적이고 무료하고 예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는데 저도 네. 비슷한 기간을 거치다가 네. 이제 일어나시게 된 네네 계기. 우여곡절 끝에 뭐 지금 일하는 청소년 센터에 청소년 지도사로 지금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가서도 비슷한 꿈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게 들어갔지만 여기서 이제 보람도 있지만 2년 정도 지나니까 또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 직장에 이제 버스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택배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택배처럼 버스에 실려서 빼매요. 회사로 배달되고 일 끝나고 집으로 또 배달. 그러다 보면 또 버스 안에서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출근길에. 출근길에 퇴근길에. 지치고 무거운 어깨. 지치고 힘들고 무겁고 막 이렇게 노래 듣거나마다 공통적인 다 밝지 않고 슬픈 표정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약간 좀 삶에 좀 옛날에 그 열정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제가 퇴근하다가 저녁에 제가 타던 퇴근 버스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딱 서게 됐어요. 신호등에. 저는 이제 밖에 있죠. 대신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안을 보니까 사람들 여전히 표정이 우울하고 슬픈 똑같고 근데 저는 나왔잖아요. 버스 밖으로. 근데 저는 이제 심장이 뛰고 되게 역동적으로 일상이 변했는데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다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교통비가 이제 절약이 되잖아요. 네. 모인 돈을 가지고 약간 씨앗 자금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제가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지나갈 때 일이 떠올랐어요. 사막을 막 자전거 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한 대 오더니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열렸는데 이렇게 손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는 종이 박스 큰 게 이제 이제 올려서 저한테 준 거였죠. 그래서 저는 받았는데 창문이 닫히고 버스가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열어보니까 이제 도시락이었던 거예요. 이제 칠레는 이제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4,000km 네. 정도 되니까 장거리 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먹으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저한테 사막에 자전거 타는 청년한테 자기 도시락을 주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때 또 이제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받았던 도시락을 이제 돌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버스 운전하는 분들을 떠올렸고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서 이제 편지랑 작은 간식을 사서 정류장으로 갔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일터로, 그리고 꿈을 향해 당신 덕분에 내일도 부탁드려요. 오라이 뭐 이렇게 해서 오라이 프로젝트라고 오라이 이름을 정하고, 프로젝트. 옛날에 오라이 이런 것처럼 이제
이제 우리의 일상을 돌아.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처음 했었는데 한 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 아내랑 같이 했거든. 아내도 이런 데 다 동의를 해주고 공통의 어떤 비전이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이벤트를 해야겠다 이런 건 굉장히 그런 선한 의지. 근데 이것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또 다 필요한 일인데 저는 그게 빛처럼 남아 있었던 그런 거예요. 영감을 네, 계속 네, 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 여행 때 제가 여행 잘 때? 맞췄던 게 굉장히 많은 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빚이 한국에 돌아와서부터 이거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여행 네, 때문에 고민하다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 이 여행은 진짜. 네. 네. 처음에는 갔다 네. 오셔서 좀 허무하고 네, 그랬었는데 되게 많아요.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순간순간 네. 떠오르면서 네. 다른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시고 이게 너무 많은 그냥 진짜 보석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네. 재능인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남는 거 가지고 이제 막 가신 다 하시는 것처럼 다른 대상과 어떻게 연결해서 같이 좀 즐겁게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를 내 삶의 한 요소로서만 진짜 많은 조금, 영감을 받네요, 오늘. 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딱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가지고 웃으면서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보여요. 너무 재밌다. 빠집니다. 시력 검사하고 뭐 청력 검사하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마지막 출구에서 그 색약생명 검사를 했는데 제가 눈이 색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지 못했죠. 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작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싸리 부드럽게 가자.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 너무 좋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살 뺄 수 있어요? 노숙자들 한 3년 전부터 이제 노숙자분들 이제 치킨 나눠주는 걸 했어요. 거기 10명 중 6명을 뽑아서 그 시니어 모델들 같이 진짜 쇼를 세운 거예요. 그분들의 그 사건이 정말 인생을 딱 터닝할 수 있는 사건이 됐군요.